자, 6장에서는 DC 과도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6장에 있어서의 그 목적은 그 인덕터나 캐패시터에 그 충전되어 있던 에너지가 방전될 때 그 회로에 흐르는 전류, 전압의 변화를 우리가 이제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직류 전압은이 있고, 그 다음에 스위치가 달려서 저항을 거쳐서 이제 캐패시터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RC 직렬 회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인가 전압 V고, 스위치를 닫으면은 전류 I가 이제 흐르게 되는데, 이때 캐패시터의 그 양단 전압 VC죠. 여기 VC인데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이 VC의 전압을 우리가 그 오실로스코프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때 그 전압의 캐패시터 전압의 거동, 그 거동이라는 말이 behavior입니다. 그래서 이 거동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해서 지수 함수가 증가했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VC가 되는 거죠. VC. 이게 VC 커브인데 요거 최대값까지는 인가전압하고 같아지죠. 이게 V가 되는 거죠. 얘가 V가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제 그 어떤 그 직류 전압이나 직류 전류가 갑자기 인가되었을 때 캐패시터 또는 인덕터의 변화, 전류나 전압의 변화를 조사하는 것이 이제 이 장의 이제 목적이고, 또 하나는 이제 반대편으로 그 축적되어 있던 에너지, 축적되어 있다가 다시 얘를 이제 단락시키면은 이게 축적된 에너지가 이렇게 또 방전되죠. RC 또는 RL 회로에 있어서의 전류의 변화 또는 전압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6장 1절의 목적입니다. 자, 이런 그 현상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Natural Response에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연응답이고요. 다음에 Step Response라는 것은 이거는 그 계단응답이라는 말을 쓰는데, 다른 말로 얘를 고유응답 또는 강제응답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자연응답은 Natural Response 또는 다른 말로 고유응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Step Response라는 것은 계단응답, 그다음에 이것들을 다른 말로 강제응답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특히 이제 RL, RC 회로에 있어서의 자연응답, 그 다음에 강제응답을 이제 이 절에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RL 회로와 RC 회로가 있죠. 조금 전에 내가 이제 설명했듯이. 그래서 이게 직류전압입니다. 직류전압이 인가했을 때 RL 회로에서는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럼 전류의 거동, 전류가 어떻게 동작하느냐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캐패시터인 경우에는 이 캐패시터 양단의 전압, 그렇죠? 이 양단의 전압 VC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우리가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RL 회로, RC 회로를 우리는 뭐라고 읽냐면은 1차 회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First Order Circuit 1차 회로. 그럼 이제 뭐 2차 회로라는 게 있겠죠. 2차 회로라는 게 있는데, 2차 회로라는 것은 RL에다가 여기 C가 하나 이렇게 또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2차 회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Second Order Circuit이 되는 거죠. Second Order Circuit은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지금 오늘은 그냥 RL 회로 또는 RC 회로인 1차 First Order 회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First Order 서킷을 해석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 여기 나와 있듯이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일개 미분 방정식입니다.
원래 이제 공업수학에서 이 무분방정식을 마스터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회로 이론을 배우게 되는데, 지금 회로 이론에서 그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미분방정식을 설명하면서 또 회로 해석에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국어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회로를 보시면은 여기 일단은 스위치가 여기 지금 A, B라고 했을 때 지금 A에 지금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은 회로는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니까 T-로 0 이전이죠. 0보다 작은 시간에서는 스위치가 A로 되어 있다고 가정하면은, 자, 이게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 흐르는 전류 I는 R과 L에 흐르는 전류지만은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은 L이라는 것은 이게 단락이 됩니다. 단락의 역할을 해요. 이렇게 단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때 흐르는 전류, 즉 시간이 오래 스위치 A 상태에서 스위치가 오래 지나면은 I0는 이게 단락이 되면 쇼트 되는 거죠. R0분의 V0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전류 값이 정해집니다. 이거는 이제 왜 그렇게 되는 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알아둘 것이 C조, 당군, 단락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C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C조가 당군 할아버지죠. 물론 신하지만은 당군 단락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C조라는 것은 우리나라 C조니까 캐패시터 C 초기 상태에는 단락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캐패시터를 이렇게 보시면은 스위치를 닫을 때 아까 조금 전에 실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스위치를 닫으면은 전압이 0이었다가 점점 이렇게 되겠죠. RC 회로에서 이게 VC가, 그럼 이제 아까 RC 회로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C가 R이고 V니까, 그렇죠? 여기 VC는 스위치를 닫는 순간, 여기 스위치가 있다. 스위치를 닫는 순간에는 얘가 단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압은 다 여기에 걸리겠죠. V. 여기는 전압이 안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0이 된다 이런 얘기죠. 전압이 0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간이 여기 전류가 흐름으로써 전화가 Q가 조금씩 충전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그 다음 충전이 완료된 상태에는 어떻게 돼요? 전압이 인가 전압하고 같아지니까 정지하게 되겠죠. 그때는 캐패시터가 개방하게 되는 거죠. 개방이 된다 이런 얘기죠. C조 당군 단락, 그 다음에 초기 상태는 그렇지만은 나중의 상태는 어떻게 돼요? 나중은 개방 상태가 되죠. 조금 어렵죠?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C조 당군 단락이라는 말을 조금 이상하지만 여러분들이 외워 두셔야 돼요. 단락이란 말은 이제 클로즈라는 말은 이제 클로즈드, 폐쇄라는 용어죠. 폐쇄. 그래서 조금 이따가 또 해야 될 L, 2조입니다. 2조 문물 개방이라는 말을 씁니다. C조 당군 단락과 2조 문물 개방. 2조 시대에 와서 이제 문물이 개방됐다, 이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덕턴스의 초기 상태는 개방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L 초기 상태는 개방이고, 그쵸? 초기 상태는 개방이고, 그 다음에 L이 정상 상태입니다.
정상 상태라는 건 시간이 무한대로 흘렀을 때요. 정상 상태에서는 반대로 어떻게 돼? 얘는 단락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 우리가 6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C조 당분 단락. 그러니까 캐피시터는 전압이 인가되는 순간에는 단락된 상태고, 전압이 완전히 충전되면은 그때는 다시 개방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그런 의미니까 여러분들이 C조 당분 단락 하면은 그 다음에 C 정상 상태는 개방이 되겠죠. 정상 상태 여기에 저는 개방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L은 요거가 반대예요. 요거 C가 당분 단락이니까 L 2조 문물 개방이니까 이거하고 반대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L 정상 상태는 단락인데 L, C 정상 상태는 개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얘입니다. C조 당분 단락만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은 나머지는 요거를 이제 잘 추론해서 L조 문물 개방 요거를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겠죠. 반대니까 얘하고 얘는 그 아빠집 반대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내가 얘기했듯이 여기 스위치가 A 닫혀져 있을 상태, 정상 상태는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근데 그 흐르는 전류는 L이 시간이 많이 흐른 정상 상태에서는 단락이 되거든요. 단락이 되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I0는 V0를 R0, 즉 V0를 R0로 나눠주는 전류만큼 흘러요. 그러니까 여기 양단 사이에는 전압 강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에너지는 여기에 축적이 되죠. 전압 강화는 없지만 전압 강화 VL은 0이지만은 뭐가 한다고요? 그렇죠. 에너지 축적 된다 이런 얘기죠. W는 어떻게? 2분의 1 L I 자승 줄만큼 축적이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돼요. 그만큼 이 6장이 사실 제일 회로 이론에서 난제 코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난제 코스에 최고의 난제 코스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느끼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전류가 흐르고 여기 에너지가 2분의 1 LI 자승만큼 충전이 된 상태예요. 그 상태의 스위치를 이쪽으로 옮겼어요. 자, 이쪽으로 옮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T니꼬로 0 플러스를 하자 이런 얘기. T에도 뭐 0이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있느냐? 그러니까 T0 플러스라는 것은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스위치를 넣은 상태고, T니꼬로 0 마이너스는 스위치를 집어넣기 바로 직전이고, 또 T니꼬로 0은 스위치를 닫는 순간이고, 그렇지만 결국 이거는 다 똑같다는 얘기를 전에 한번 했죠. 똑같은 거예요. 물리적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한 거죠. 그럼 여기 축적되어 있던 2분의 1 Li 자승은 이 회로를 통해서, 즉 여기 전류가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흘렀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계속 흐릅니다. 전류가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흐르는 쪽으로 흘러야 되기 때문에 이쪽 전류 방향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면은 여기는 그때서야 I 자승 R이라는 여기에서 에너지가 소비되죠. 소비되기 때문에 여기 축적된 여기 전류는 이제 나중에 다시 구합니다. 여기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요 I0가 돼 있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해서 결국은 0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와 같은 전류의 거동 behavior of current,
우리가 관찰하는 것이 6장의 목적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좀 이런 초기 조건값, 그 다음에 정상 상태값,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동영상을 보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스위치가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옮겼다고 가정을 하자 이런 얘기죠. 스위치가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럼 여기 흘렀던 전류는 왼쪽에 닫혀 있을 때 I0라는 전류가 흘렀어요. 그럼 이 전류가 스위치가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온되게 되면은 전류는 폐회로를 형성해서 흐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릅니다. 전류가. 그럼 이 I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R이라는 저항을 통해서 에너지가 소비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축적된 에너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2분의 1 Li 자승 라는 것을 이제 설명했고, 여기 I0라는 건 제로가 붙은 얘기는 뭐냐면은 초기 전류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될 때 I0를 붙죠. 제로라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 이 제로라는 것은 T니까 원래는 WT인데 T가 0인 순간에 이만한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다, 축적되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그 RL, 전압이 없는 RL 회로에서의 요 루프, 회로죠, 메쉬 회로죠. 이 메쉬에서의 전류 방정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KVL을 세우면은 이거는 RI가 될 거고, 여기는 LDT분의 DIT가 되겠죠. 여기에 결국 이 전압은 다 1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전압 플러스 이 전압은 0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쵸?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나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 L의 전압 강하는 LDT분의 DIT 이렇게 되고, 이게 VL이죠. 이거는 R, VR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잘 보면은 여기에 함수가 있고, 함수 IT가 있고, 함수 IT에 대한 도함수가 DT분의 DIT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일개 선형. 비선형이 아니고 선형이죠.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 강제함수 0이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재차. 미분, 원래는 상미분이죠. 상미분 방정식이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일개라는 것은 여기에 도함수 1차 도함수이기 때문에 일개고, 선형이라는 것은 이 도함수 IT에 다시 또 IT가 붙거나 이런 것이 아니죠. 이게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선형. 그래서 우리 비선형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비선형은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재차냐 비재차냐는 오른쪽 강제함수가 0일 때는 재차, 강제함수가 0이 아닐 때는 비재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상미분 방정식. 그럼 상미분 방정식에 약간 또 다른 쪽은 뭐가 있어요? 편미분 방정식이 있죠. 그 종속 그 함수에 포함된 독립함수가 한 개인 경우,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t는 이때는 독립 변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it는 뭐가 돼요? it는 얘는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즉 t에 대한 종속 변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일개선형 미분 방정식을 이제 그 솔루션을 구해야 돼요. 해를 구해야 되는데, 해를 이제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서론에서 잠깐 이제 설명했지만은 그 적분인자법이라는 것이 있었죠. 앞에 적분인자법. 그 적분인자법을 보시면은 우선 도함수와 차수가 높은 도함수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개수들은 다 이제 오른쪽으로 넘기죠. 그래서 L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L분의 R, IT 이렇게 되고, 원함수. L 곱하기 0 해봐야, L 나누기 0 해봐야 0이니까. 자, 요런 상태로 이제 바꿔주면은 얘를 적분인자법에 의해서 일반해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일반해 보면 IT는 상수, 적분상수 A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L, RT가 되죠. 그죠? 이렇게까지 이게, 일반화가 이렇게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은 앞에 있는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y-t 플러스 마이너스 p yt 이꼴 0일 때는 이게 yt는 a의 exponential pt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적분인자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쪽에다가 응용한 거죠. 그래서 이 미분방정식, 일개선형 미분방정식의 적분인자법을 이용해서 일반해를 구하면은 이렇게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쓰면은 이렇게 되죠. 요게 적분인자는 요 앞에 있는 요거는 이제 초기 조건 값에서 구한다 그랬죠. 초기 조건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원래 IT인데 I0라는 말을 넣어서 이거는 t는 이꼴로 0이다. 일대의 값이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처음 접하는 미분방정식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요거 같은 LR 회로에서 전류가 여기 축적된 에너지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요 루프에 있어서의 KVL을, 그쵸? 케이블이죠. KVL을 적용하면 이렇게 되죠. 원래 여기 L이 여기 있는데 이 L을 이쪽으로 뺐으니까, 여기 없는 거를 이쪽으로 뺐으니까 요거는 이제 지워도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보시면은 arbitrary solution 임의해입니다. 이게 임의해를 가정을 하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가정하느냐? it를 a의 exponential st라고 가정을 한다는 얘기죠. 임의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미분방정식에 있어서의 해를 이것이라고 가정을 하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것도 대입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풀었는데 그 값이 0이 되더라. 그러면은 요 임의해는 일반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임의해를 내가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요거다 대입하고 놓고 보니까 0이 안 되더라. 그러면 이거는 일반화가 아니죠. 그렇게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수학 선생님한테 여쭤보시고, 지금 하는 거는 회로 이론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어떻게 이것을 회로 이론에 적용하느냐가 이제 급하니까, 그래서 임의회로 이렇게 가정을 하시고 얘를 IT에다가 대입합니다.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세요. 그렇고 대입하면은 한 번 더 시간에 미분하면은 요게 앞에 S가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A의 exponential ST 플러스 L분의 R IT 대신에 얘를 하니까 A exponential ST 이꼴로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0이 되기 위해서는 S가 0이 되거나, 그쵸? 그 다음에 또 L분의 R이 0이 되거나, 요게 0이 되거나 요게 0이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를 이렇게 되면은 S 플러스 L분의 R 이꼴로 0 이렇게 돼야 되니까 S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LR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또는 A는 0, 뭐 이건 별
그 무한대나 그 0은 여기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 값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얘 값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S보다 대입해야 되겠죠? 여기 S에다가 얘를 대입하세요.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IT는 A의 exponential 마이너스 LRT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일반화가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일반화다. General Solution 일반화가 되고, 자, 이 일반화에다가 초기 조건 값을 대입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해가 되는 거죠. 자, 초기값 한번 재볼까? t는 equal 0일 때, 초기값이라는 것은 t는 equal 0일 때 값을 초기값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스위치가 닫는 순간, t는 equal 0인 스위치를 닫는 순간 여기 흘렀던 전류는 얼마였어요? I0는 I0였죠. 아까 뭐 R0분의 V0였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은 I0로 합시다. I0는 R0분의 V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제 R0 대신, A 대신에 R0분의 V0였다면은 IT는 여기 나와있듯이 IT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쓰면 되죠. V0 나누기 R0 exponential 마이너스 LRT가 바로 여기에 요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해가 된다. 정상에, 뭐, 완전해, 이렇게, 완전해, 정상에, 이런 말도 우리가 사용합니다. 자, 이 미분방정식 풀이법은 굉장히 좀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그런 이제 코스이기 때문에 여러 번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로를 아까 이제 구해보니까 IT가 어떻게 나왔어요? IT는 I0의 exponential 마이너스 LRT가 되어 있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매트랩을 이용해서 그래픽을 그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점 시간적으로 감소하죠. 감소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LRT, 이 LRT 값이 중요해요. 왜냐면 어느 정도 시간이 빨리 감소하느냐를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거든요. 타임 콘스탄트, 시정수라고 얘기합니다. 시정수 타워는 이렇게 뭘 결정하냐면은 전류나 전압이 0에 어느 정도 빠르게 도달하느냐를 결정짓는 것이 시정수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는 지금 전류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죠. 인덕터와 R 흐르는 전류인데 어느 정도 빨리 0에 떨어지느냐를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예요. 비율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은 천천히 이렇게 떨어질 수 있고, 그렇죠? 어떤 거는 더 빨리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면은 바로 여기서 이제 접선을 긋는 거죠. 이렇게 접선을 그어서 여기다가 접선입니다. 접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 그 만나는 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시정수 타워가 되는 거죠. 그러면 타워를 여기서는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서는 요 부분, 즉 마이너스 LR이 여기 1이 될 때, 1이 되기 위해서는 요 상수가 있죠. 마이너스 LRT가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 t가 어떻게 돼요? t는 r분의 1이 돼야 되겠죠. 이거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쵸? 1이 돼야 되니까 여기 t가 있고, LR이 여기 t가 r분의 1이 반대가 되면 여기 1이 되겠지. 시정수라는 것은 요 값이 1이 된,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에 값을 우리는 시정수라 그래요. 여기에 exponential 마이너스 1이 되는 값.
익스포넨셜 2.7이니까 2.7분의 1 하면은 7분의 1 또는 익스포넨셜 분의 1 하면은 0.368이 나오죠. 2.7인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연응답이라 한다. Natural Response, 자연응답. 또는 다른 말로 고유응답이라고 하죠. 고유응답이라 한다. 그래서 시정수는 이게 R분의 L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예제 6-2입니다. 예제 6-2는 지금 아까 해로와 약간 다른데 그래도 맨 그 같은 원리입니다. 자, 우선 스위치가 이렇게 닫혀 있다고 합시다. 닫혀 있다 보면은 아까 내가 그 초기 조건 외우실 때 C조 한번 외워볼까요? 오케이, 단락, 당군 단락이죠. 당군 단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L조, 2조 뭐예요? 문물 개방이죠. 개방.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인덕터라는 것은 초기에는 개방으로 작용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정상일 때 정상 단락이 되는 거죠. 단락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그 스위치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얘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정상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단락이 됩니다. 전류가 얼마만큼 흘러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20분의 30이 되겠죠. R1분의 V0니까 이쪽에는 상관이 없어요. 얼핏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 착각하기 쉬운 게 이게 여기도 전류가 흐르고 이쪽에도 전류가 흐를 것이다. I2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단락이 되면은 단락 쪽으로 전류가 다 흐르기 때문에 얘는 전혀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이때 I2는 0이에요. 이 오픈되어 있는 거와 똑같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마세요. 이거 없는 거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흐르는 전류 I0는 어떻게 됩니까? 20분의 30A가 되겠죠. 요만한 에너지 여기 축적되어 있다가 T6 0인 순간에 스위치를 오픈해요. 그럼 여기 축적된 에너지가 다시 어디로 가요? 이제는 15옴 쪽으로 가면서 에너지가 소비되겠죠. 그런 회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아까도 금방 얘기했지만은 그 시정수 타워라는 것은 R분의 L이었죠. R분의 L. 왜냐면은 exponential 마이너스 LRT인데 이게 1이 되는 순간이니까 여기 t가 1이 될 요 개수가 1이 되려면은 t가 R분의 L이 돼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 삭제돼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걸 우리는 타워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대입하면은 여기 10옴 이쪽 25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방출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저항을 이용해야 되지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까 전류 흐르는 전류값 구할 때만 필요했지 스위치가 오프된 상태에서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요 회로만 가지고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0분의 0.1에서 10ms가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초기 전류값 I0는 어떻게 돼요? 아까 내가 30 나누기 20 암페어니까 1.5A 이렇게 나와요. 1.5A. 그래서 만약에 타워인 시간에서의 전류값은 그냥 대입하면 돼요. I 타워는 1.5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워분의 t. 타워가 아까 R분의 1이니까 그 값을 대입하고 타워도 대입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0.368 계산하면 0.368입니다. 1.5 곱하기 0.368 하니까 0.52. 자, 그러면 여기서 어딘가 찾아볼까요? 타워가 10ms입니다. 이거 이제 그 매트랩으로 이렇게 구한 겁니다. 아까 있던 그 식이죠? 아까 어떤 식인가요? 요식이네, 요식. 요식을 놓고 구한 겁니다. 구했는데 타워라는 것은 10ms니까 요거죠.
요 순간이 타우니까 타우일 때 요 만나는 점, 요 만나는 점을 요렇게 그으면은 요게 바로 0.52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0.5. 그 다음에 또 그 접선으로 이제 구하려면은 여기다가 접선을 자를 대고 여기 접선을 구하면 되겠죠. 접선을 그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만나겠죠. 이렇게 만나면 요게 타우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같은 방법으로 20ms 일단 요거네요. 요건 수칙을 대입하면 되겠죠. 0.2A. 그 다음에 30ms는 여기네요.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대입하면은 0.075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6-3인데요. 초기 전류가 5A였다. L 값이 다음 값이 바뀔 때 전류 응답을 구해라. 이거는 뭐 우리가 매트랩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정수가 있고, 주 공식은 IT는 이꼬르 I0의 exponential 마이너스 LRT 이게 되겠죠?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I0는 이꼬르 IT는 I0 exponential 마이너스 LRT 뭐 RLT라고 외워도 좋고 하여튼 이 식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지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서 다시 뭐 미분값을 대입해 가지고 그 다음에 미분방정식에 적분인자법을 써서 미분반정식에 뭐 일반해를 구한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이거를 여러분들 그냥 외우셔 가지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입하면은 0.1일 때는 타워가 0.01세크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0.5일 때는 이렇게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L이 0.01일 때는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 감세 개수, 여기에 exponential, 보통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t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알파를 우리는 알파 t라고 하고 알파를 감세 개수라 그래요. decay coefficient, 감세 개수라는데 이 알파 값이 마이너스 100이냐, 마이너스 200이냐, 마이너스 1000이냐에 따라서 이 그 감세 세기가 달라지죠. 급속하게 이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감소하느냐, 빠르게 감소하느냐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크면 클수록 더 빠르게 감소하겠죠. 즉 L 값이 작을수록 빨리 감소하고 L 값이 크면은 클수록 천천히 감소한다. 왜? 에너지가 많이 충전되어 있으니까 천천히 감소한다는 얘기죠. 캐패시터인 경우에는 캐패시터 용량이 크면은 천천히 감소하겠죠. 그와 똑같습니다. L도 마찬가지로 L이 크면은 에너지를 많이 모아놨다가 천천히 방출해야 되니까 늦게 0으로 떨어지는 거죠.